교재하기 전에 봐봐. 자, 2차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함수는 아니에요. 얘는 함수는 아니고요. 이제 수학적인 어떤 도형의 방정식의 형태로 나온 건데 기본 틀은 어떤 식이 되냐면 f x, y는 0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세팅이 될 거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어떤 도형을 식으로 표현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기하에서는 자 고1 때 배웠던 것부터 해볼까요? 고1 때는 이제 직선, 그 다음에 점, 그 다음에 원 요렇게 해가지고 고1 수학에서 3개를 배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 중에 원이라는 애 있잖아. 그 원이라는 친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식을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것도 2차 곡선이에요. 요것도. 근데 2차 곡선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애가 이제 원이니까 요 원에 대한 거를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미리 좀 배운 거예요. 그러면은 기하라는 단원에서 원이 안 나오냐? 아니에요. 원 나와요. 2차 곡선에서 원 나옵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원에 대해서도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배운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선택 과목 기하에서는 2차 곡선을 뭘 배우냐면 첫 번째 포물선이라는 것을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쌍곡선까지 배우시고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이제 접선이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시면 이제 기하에서 배우는 2차 곡선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벡터라는 단어로 넘어갈 텐데 자, 얘가 됐건 어쨌든 간에 2차 곡선이라는 걸 공부하실 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의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의 2차 곡선 문제는 정의로 풉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정의를 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서 푸는 것까지도 이제 다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기하라는 문제를 풀 때 특히 2차 곡선의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 관점을 늘 생각을 하셔야 돼. 하나는 뭐냐면 기하적인 관점, 말 그대로 도형의 관점에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기하적인 관점을 찾기가 어렵다면 두 번째 관점은 대수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건데 말 그대로 도형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식으로 표현했으니까 얘도 식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하적 관점과 대수적 관점 두 가지를 늘 갖춰놓은 상황에서 기출문제라든가 문제를 풀 때 아, 얘는 기하적인 특징으로 풀면 빨리 풀리겠다라는 걸 선택하든지 아니면 기하적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복잡하네. 그럼 아예 식으로 접근을 해볼까? 라고 해서 대수적 관점으로 가는 방법도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대수적 관점은 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식을 가지고 연산을 끌고 나가는 능력이다. 그래서 2차 곡선 공부할 때는 항상 이 두 가지 관점을 늘 같이 보셔야 되고 물론 포물선과 타원과 쌍곡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져 있을 때 요 각각의 도형들의 특징에 따라서 얘로 푸는 게 유리할 수 있고 얘로 푸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건 쌤이 다 설명을 해 드릴 거야. 어떤 경우엔 이걸로 푸시고 어떤 경우엔 이걸로 푸셔라. 아니면 한 문제, 기출문제 가지고도 이렇게 푸는 것도 보여드릴 거고 이렇게 푸는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늘 가져가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정의라는 건데 그럼 우리 이 얘기부터 좀 해볼게.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자취? 혼자 사는 거 말고 자취. 자, 자취가 뭐냐? 자취는 점의 이동을 어떻게 보면 기록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문제에서 움직이는 점을 줄 거거든. 그러니까 점이 움직여. 점이 움직이는데 그 점이 어떤 일정한 규칙성을 갖고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규칙성을 갖고 움직였을 때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요거를 이제 관찰하는 건데 자,
자취라는 개념부터 정확히 잘 아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 배웠던 것 같다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적용을 해볼게. 원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원이라는 친구가 있고 여기 원점, 중심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럼 원의 정의. 원의 정의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 원이라는 것의 정의는 하나의 고정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예요. 이게 원의 정의예요. 그래서 2차 곡선은 기본적으로 자취라는 단어가 들어가실 텐데, 그럼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냐면 정점이라는 것과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기하 2차 곡선을 좀 쉽게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 잘 봐. 도형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원이라는 도형이 갖고 있는 포인트는 정점이라는 것과 같은 거리라는 게 포인트가 돼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로 바꾸면 정점은 바로 뭘 의미할 거냐면 중심이라는 것을 의미할 거고, 같은 거리에 있다는 건 반지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지. 됐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공부하셔야 되는 게 바로 중심과 반지름이구나 라는 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런 것들이 포물선이랑 타원이랑 쌍곡선에도 있나요? 네. 그러면 포물선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고 타원에서는 어떤 걸 중요하게 봐야 되고 쌍곡선에서는 어떤 게 중요한 걸 봐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개념 수업 들으면서 잘 정리를 해두시고 문제에다가 잘 적용을 하는 훈련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나요? 그게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가볼게. 그러면 원이라는 것을 그냥 배우면 중학교 도형이에요. 그럼 중학교 도형은 우리가 그냥 원이라는 것을 다루고 그 공간은 뭐라고 부르냐면 평면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도형들, 뭐 피타고라스라든가 삼각비라든가 아니면 원기둥, 뭐 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평면기하라고 불러요. 알겠나요? 평면기하라고 불러. 근데 우리가 이제 2차 곡선이잖아요. 그럼 2차 곡선은 기본적인 공간 자체가 뭐냐면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좌표 평면이 돼요. 그러면 그냥 평면과 좌표 평면의 차이는 뭐냐면, 그냥 평면은 말 그대로 그냥 이런 면이야. 이런 면인데 얘가 내가 원을 여기다가 띠 그렸어. 그 다음에 여기도 띠 그렸어. 근데 얘네들의 위치를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면은. 알겠죠? 그냥 약간 오른쪽 위에 있어요. 왼쪽 위에 있다. 오른쪽 아래에 있다. 뭐 요 정도밖에 표현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2차 곡선은요. 이게 아니라 Y축과 X축으로 이루어진 이런 평면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원을 하나 이렇게 띠 그려놓으시게 되면 이 친구는 이 중심의 좌표가 얼마인지도 결정이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점들이 나타내는 식을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걸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배우는 거야. 그러면 정리해보면 원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움직이는 점들이 가지는 자취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걸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이겠다라는 거야. 어떤 구조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 알겠죠? 아, 그러면 포물선이라는 친구는 그냥 걔가 갖고 있는 특징도 있지만 우리가 배우는 단원명, 지금 저기 써져 있는 것처럼 1번 단원명이 포물선이 아니에요. 포물선의 방정식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X축, Y축으로 이루어진 좌표 평면 공간 안에, 좌표 평면에 포물선이라는 도형을 X와 Y로 이루어진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요게 포물선의 방정식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2차 곡선 같은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평면기하라고 부르지 않고요. 이런 것들은 해석기하라고 불러요.
그럼 해석기하는 뭐 어렵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해석기하는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식으로. 됐죠? 식으로. 그래서 포물선의 방정식, 타원의 방정식, 쌍곡선의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식을 표현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벡터 뭐 선행반 때 벡터 들은 친구들도 있으니까 자 벡터는요 식으로 표현하나요? XY에 관한 걸로 잘 표현하지 않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일단 오늘 기하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기하를 잘 하시려면 막연하게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 니네가. 기하 공부를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 기하를 잘 많이 안 해봤거나 하는 친구들은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요. 일단은 뭐 계산도 뭐 많진 않은데 계산이 많진 않은데 니네가 이제 기하 공부할 때 일단 뭐 막 처음 보는 거고 약간 낯선 거고 그지? 벡터 같은 거 막 정사형, 공간도형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 공간에는 자 평면부터 갈게요. 2D부터 그냥 평면이 있고 좌표 평면이 있어.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는 내가 X와 Y라는 좌표를 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어. 됐어?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배우는 게 2차 곡선이야. 그러면 3D로 바꿔보면 3D는 그냥 공간이 있고 공간 좌표가 있어요. 여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간 도형을 배우시게 되면 맨 뒤쪽에 공간 도형이라는 걸 그냥 배우고요. 공간 좌표라는 걸 따로 외워요. 그럼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의 차이는 뭐냐? 공간 좌표는 위치를 지정해 줄 수가 있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을 세워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기하에서 맨 마지막에 배우는 게 뭐예요? 구의 방정식이죠. 그럼 원의 방정식 2D 버전을 3D로 바꿔서 3차원에서 표현한 애가 바로 뭐인 거야? 구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럼 걔는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구나라는 거지. 근데 벡터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 다 배울 거예요. 벡터는 그냥 평면에서 다루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벡터 공부한 친구들은 알 거야. 벡터 공부하다가 막 덧셈, 뺄셈 뭐 이런 거 배웠잖아. 현성쌤이랑 했잖아. 잘 얘기해. 자, 그지? 배웠잖아? 그랬을 때 갑자기 중간에 위치 벡터라는 게 튀어나오거든? 기억나실 거예요? 그럼 위치 벡터가 뭐야? 라고 하면 위치 벡터는 거기 그림 보시면 이따 뒤쪽에 보면 X축, Y축이 그려져요. 그럼 뭐 하겠다는 얘기냐면 그냥 평면에 있던 애를 내가 위치를 좀 확정을 지어줄까? 라고 해서 그 친구를 좌표 평면으로 옮겨온 거야. 그래서 위치 벡터예요. 알겠나요? 그럼 위치 벡터는 X와 Y라는 것으로 우리가 벡터를 표현할 수 있겠네 라는 것까지가 정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하를 처음 시작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완전히 뭐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친구들도 조금 이제 완벽하게 공부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그래서 기하를 공부하실 때는 딱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해요. 그냥 도형으로 볼 거냐 식으로 볼 거냐. 그게 바로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모든 단원에 다 적용이 돼요. 얘를 기하적 관점으로 도형의 관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식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4점짜리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도전을 할 때 결국 이 관점으로 볼 거냐 이 관점으로 볼 거냐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할 거니까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식을 배워볼게요. 우리 이런 걸 이제 식으로 표현하자라는 거거든. 그럼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해볼게. 자, 중심이 A, B야. 그리고 여기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동점이에요. 요거 잘 봐도 앞으로 기하하면서 많이 나올 거야. 동점. 뭐 조금 거짓말 못해서 과장을 좀 더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기하는 정점이랑 동점을 분석하는 학문이에요. 하나의 고정된 점이 있고 움직이는 점이 있어. 그러면은 걔 정점을 기준으로 동점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관찰하는 게 기하라고 보면 돼요. 됐죠? 그럼 잘 봐.
같은 거리에 있는 동점 P를 우리가 x, y라고 하자라는 거지. 그럼 잘 봐. 이 점으로부터 요까지 같은 거리야. 그럼 같은 거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어때야 돼요? 늘 일정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갑니다.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얘를 그냥 우리가 편의상 k라고 이렇게 놓고 k는 상수가 될 거고 요 말을 이렇게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정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애들을 표현한 거고 이 친구는 무슨 수가 되냐면 상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 상수가 결국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뭐가 되는 거냐면 반지름이라는 친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양변을 제곱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얘가 k제곱인데 반지름이니까 r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r제곱이다라는 식이 유도가 된 거예요. 알겠나요? 이게 우리가 공부할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요런 기본적인 이론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걸 가지고 포물선이라는 걸 해볼게요. 자, 8페이지부터 갑니다. 봅시다. 쌤이 지금 설명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니네가 기하를 공부해 가면서 어떤 관점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항상 공부를 잘 하시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하나의 명확한 틀을 짜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도형만 갈아 끼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결국 배우는 건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그럼 그 도형의 방정식 중에 도형 중에 포물선이 있는 거고 타원이 있는 거고 쌍곡선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얘 따로 공부를 하니까 할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틀은 동일하다고. 알겠어? 근데 거기에서 종류만 갈아 끼는 거야. 쉽게 비유하자면 니네 왜 커피 머신 있잖아요. 그 캡슐 커피 머신, 뭐 돌체 구스터 이런 거. 거기다가 뭐 내가 자주 먹는 맛이 있어. 뭐 스타벅스 뭐라고 해봐. 스타벅스 캡슐 먹다가 좀 질리는 것 같은데 딴 거 껴볼까? 근데 커피가 나오는 원리는 어때? 동일해요. 그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짜 나가다 보면 공부가 되게 쉬워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모양만 다르고 다 동일한 건데 그거를 다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새로운 거, 이것도 새로운 거, 이것도 새로운 거니까 공부할 게 많다고 느껴지는 거지. 그게 아닌데. 알겠어? 항상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탐구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뿐만 아니라. 원래 공부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가볼게요. 여기 교재 보시면 교재 내용을 내가 PPT에 띄워놨는데 갑니다. 평면 위에 아까 원이랑 비교해보면 돼. 평면 위에 한 정점 F와 점 F를 지나지 않는 한 정직선. 그럼 정직선은 뭐냐면 정해진 직선이야. 고정된 직선이야. 그랬을 때 점 F와 직선 L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 P. 그래서 자 기하적으로 분석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점 동그라미 치시고요. 정직선 동그라미 치시고요. 거리가 같은 점 P들 동그라미 치시는데 얘는 정점. 얘도 정점, 고정된 점, 얘만 변동이 있는 친구군. 이렇게 보는 게 기하의 관점이에요. 알겠나요? 그러면 누가 중요한가요? 라고 하면 당연히 얘는 움직이는 애니까 두 가지 분석을 해보시면 하나 이게 중요한 거지. 얘네들이 뭐야? 고정된 지점, 즉 기준점. 그리고 도형이 갖는 성질, 그 성질이 뭐야? 거리가 같다. 어디서부터? F와 L에 이르는 거리 같다. 그럼 포물선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포물선은 정해진 점이 하나 있고 정해진 직선이 하나 있고 그 두 개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이 그리는 도형이구나. 이러면 포물선이 끝난 거야. 아까 원이랑 똑같은 거예요. 원은 뭐였어요? 중심이 있고 거리가 같은 점들이 이루는 도형이니까 그 거리가 같다는 걸 가지고 식을 만든 것처럼 포물선은
고정된 점이 하나 있고 고정된 직선이 하나 있는데 그 둘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애를 포물선이라고 하자. 이게 끝인 거야.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이걸로 풀겠다는 거야. 알겠나요? 우리 원 할 때 생각해보면 돼요. 원 할 때 자꾸 원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니네가 다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게 원이니까. 원 문제 풀 때 다 결국 뭐냐면 중심 찾고 반지름 찾자야. 그럼 포물선에서는 결국 뭐야? 저 점 찾고 요 직선 찾자지. 알겠니? 그러면 얘와 얘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자 여기 있죠. 정점 F를 뭐라고 불러요? 초점. 정직선 L을 뭐라고 불러요? 준선. 요렇게 두 개. 그러면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결국 포물선이라는 것은요. 세 가지를 정리하면 되는데 하나는 초점 F라는 것과 두 번째는 준선 L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둘로부터 거리 같은 점들 이 세 개. 이 세 개가 바로 포물선이 갖고 있는 특징이고 결국 우리는 여기서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문제를 풀겠구나라는 거. 다른 내용을 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의고, 자, 또 하나 용어를 정리하면 이제 여기 X축과 만나는 요 점 있죠? 그죠? 저 X축과 만나는 요 점을 뭐라고 불러요? 꼭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것까지. 됐니?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가볼게. 그럼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기하적인 특징은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는 거죠. 포물선이 갖고 있는 기하적 특징. 자, 갑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해볼까요?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어. 그럼 2차 함수 생각해 보면 되는데 2차 함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제 이렇게 생기는 애지. 그지? 그래서 꼭지점이 원점인 애가 가장 기본적이죠. 그래서 쌤도 꼭지점이 원점인 친구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잘 봐. 내가 여기에다가 F라는 점을 하나 잡았어요. F라는 점을 요 정도로 잡아볼게. 자, 요 정도 초점 F라는 점을 하나 잡아요. 그런 다음에요. 쌍곡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자. 쌍곡선이 포물선을 이런 식으로. 그럼 잘 봐. 얘가 비율을 좀 맞춰볼까? 내가 그리고 해줄게. 비율을 맞춰서 그려줄게. 사실 기하 그림 그리는 게 어려워. 실제로 진짜 어려워. 그래도 비율을 좀 맞춰서 해볼게요. 그래도 그림은 잘 그리는 편이니까. 자, 이렇게 하나 반만 그려볼게요. 그럼 잘 봐. 여기 있고 요거를 준선이라고 해볼게. 그럼 갑니다. 요 친구의 이름이 꼭지점이거든. 근데 정의에 의하면 요 친구 초점이라고 부를게요. 그럼 요 꼭지점도 결국 뭐냐면 포물선 위의 점이죠. 그럼 포물선 위의 점인데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파란색과 여기서부터 준선까지의 요 파란색 이게 어떻다는 거야? 같다. 이게 포물선의 정의지. 그지? 그러면 쌤이 요 초점의 좌표를 그냥 편의상 A, 0이다 라고 하나 잡아볼게요. 그러면 요 파란색 절반에 해당되는 요 길이가 얼마냐면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도 얼마가 되냐면 A가 되겠지. 그러면 준선이라는 요 친구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X는 마이너스 A라고 요렇게 식을 세워줄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 더 가볼게요. 잘 봐. 그러면 이런 거 아니야? 내가 요 임의의 점인데 자, 요 임의의 점은 뭐냐면 초점으로부터 수직으로 올라간 요 길이 요 보라색 길이라고 해볼게. 그럼 잘 봐. 요 보라색 길이랑 요 점에서 준선으로 거리를 그리면 요렇게 그린 요 길이랑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의에 의하면? 포물선 정의가 뭐였어요? 초점에서 포물선 위의 점까지랑 요 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 그지? 그러면 거리가 들어갈 땐 항상 뭘로 들어가야 돼? 수직으로 들어가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기하적 특징 갑니다. 포물선의 첫 번째 기하적 특징은
가장 중요한 보조선이 뭐냐? 바로 준선에 내린 수선이라는 거예요. 아, 준선에다가 수선을 내려야 돼. 왜? 얘가 뭘 의미할 테니까? 거리를 의미할 테니까.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요? 라고 하면 포물선 문제가 나왔을 때 포물선 위의 점에서 준선에다가 수선을 내려서 관찰할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쌤이 이제 그림 그려놓은 거 볼게요. 자, 여기 보라색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우리는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란색 길이랑 보라색 길이가 어떤 거야? 같은 거 아니야? 그치? 오, 그럼 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2A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2A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몇 A야? 2A. 똑같으니까. 그럼 잘 봐. 포물선의 꼭지점과 요렇게 정사각형이죠. 요게. 요 그림을 잘 보세요. 정사각형을 만들어 놨을 때 요 꼭지점으로부터 요 점까지를 지나는 직선을 이어보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항상 얼마예요? 2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숨어 있어요. 왜요? 요 점에서 요까지잖아. 그럼 이거 수직이잖아. 잘 봐. A, 2A. 그치? 아, 그럼 이런 거네. 내가 포물선 위에 어떤 점인데 그 점이 바로 뭐냐면 초점이 수선의 발인 거야. 그럼 초점이 수선의 발인 거를 해서 정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꼭지점으로부터 요까지의 비율이 항상 얼마다? 1대 2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갑니다. 정사각형을 만들어 줬을 때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이 그려질 수 있구나라는 거. 됐죠? 그리고 꼭지점으로부터의 초점. 초점으로부터 포물선 위의 점까지의 비율이 항상 몇 대 몇으로 일정하다? 1대 2로 일정하다라는 거. 자, 이거를 말로 외우시는 것보다 그림을 기억하세요. 기하는. 알겠죠? 기하적 특징을 공부하는 거니까 지금은 식을 다루는 게 아니야. 도형의 특징을 공부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포물선이 이렇게만 그려지나요? 아니겠죠. 요 밑으로도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요 밑에도 내가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 이것도 포물선이야. 그럼 잘 봐. 얘도 이제 주황색 봐봐. 여기도 요만큼의 길이가 A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준선에다가 수선을 내려. 준선에다가 수선을 딱 내리시면 이렇게 내리면 결국 몇 A가 돼? 여기도 2A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도 2A야. 그러면 요 주황색도 몇 A야? 당연히 2A죠. 근데 얘는 밑으로 좀 내려갔잖아요. 그럼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원점에서 꼭지점에서 요까지 요렇게 직선을 이어주시면 얘는 기울기가 얼마짜리다? 마이너스 2짜리다.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꼭지점으로부터의 초점과 초점으로부터 포물선 위의 점까지의 비율이 몇 대 몇? 1대 2가 된다. 알겠니? 그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만약에 요 점의 좌표를 3,0이라고 해봐. 그럼 얘가 3,0이면 요 길이가 얼마야? 3인 거 아니야? 그러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6짜리인 정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라는 거예요. 항상 포물선. 알겠지? 그래서 정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고 요 비율이 항상 1대 2라는 거. 1대 2 비율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아, 그러면 여기도 정사각형이고 여기도 정사각형 아니야? 그럼 정사각형 두 개를 합치면 뭐야? 직사각형이 되지. 그렇지 않을까? 직사각형이 되죠? 그럼 잘 보세요. 요 노란색 직선 있죠? 요 노란색 직선을 연장을 하시면 여기로 똑 떨어져서 얘가 이렇게까지도 보조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주황색에서도요. 요건데 여기서 내가 일부러 끊어 놓은 거거든. 그럼 얘도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생길 수 있구나 라는 것까지.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는 거지.
알겠지? 이게 기하적으로 도형을 관찰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처음에는 진짜 기하는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것보다 이것저것 도형 많이 그려보는 게 훨씬 더 도움돼요. 나중에 쌤이 이제 다 문제는 풀어드릴 거거든? 근데 문제 풀 때마다 내가 똑같은 집 반복할 거야. 야, 여기다 수선 내리고 여기서 해서 이렇게 푸는 거야. 계속 그렇게 푼다고. 계속. 그럼 기출문제는 다르게 푸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기출문제도 똑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럼 내가 과연 보조선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보면 쉬워. 보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니네가 문제를 풀 때 과연 여러분들도 그걸 볼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걸 자꾸 연습을 시킬 겁니다. 알겠죠? 네. 기하를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하만큼 단순한 애가 없어요. 알겠지? 자, 세 번째 갑시다. 자, 세 번째 숨어있는 도형. 중요한 도형이 또 뭐가 있냐? 자, 이번에는 좀 완벽하게 정사각형을 그려본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 자, 이렇게 해볼게요. 파란색 봐봐. 내가 그냥 여기라고 잡아볼게. 여기에 점이 하나 있어? 그럼 요 점을 P라고 보통 부르니까 그럼 포물선의 정의에 의하면 PF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요거 요렇게 내린 수선이 됐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떻다? 같다는 게 포인트죠? 자, 그럼 보통 요 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H라고 합니다. 수선의 발, H. 그러면 포물선의 정의에 의하면 결국은 PF와 PH가 어떻다는 거야? 서로 같다라는 게 되는 거거든? 자, 그럼 여기서 숨어있는 도형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보조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준선에 내린 수선이요. 그럼 이 준선에 내린 수선이었고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경우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형성될 텐데 특이한 경우만 문제에 나오진 않겠죠. 당연히 일반적인 경우도 나올 건데 그때의 도형은 바로 뭐가 되냐면 자, 요거 보세요. 이렇게 생긴 도형이에요.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진 요 도형. 요 도형이 포물선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바로 걔를 직각사다리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각사다리꼴을 만들어줘서 포물선에서도 많은 관찰을 한다는 거.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요 세 가지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해두시고 포물선에 숨어있는 기하적인 특징까지도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식으로 가볼게요. 9페이지 갑시다. 자, 9페이지 보시면 이제 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식 별표 하나 치시고요. 식 중요하죠. 자, 쌤이랑 지금 8페이지에서 뭘 관찰한 거냐면 8페이지에서는 포물선이 갖고 있는 기하적인 관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근데 기하적인 관점만 외우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지? 기하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대수적인 관점, 즉 식으로 관찰을 좀 해볼 건데 자, 식은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잘 봐. 뭐 계속 얘기할 텐데 포물선의 정의가 뭐였냐면 포물선의 정의는 하나의 초점. 자, 이제부터 초점을 P, 0 이렇게 잡을게요. 초점을 P, 0이라고 잡고 그 다음에 준선. 있죠? 준선. 자, 준선은 뭐가 될 거냐면 준선은 X는 기본형 기준으로 마이너스 P라고 놓을 수가 있겠네요. 그지? 아까 기준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포물선 위에 움직이는 임의의 점, 동점인데 그 동점을 A, B라고 잡아봅시다. X, Y라고 잡읍시다. X, Y라고. 그래서 이게 포물선 위의 점. 그러면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냐면 정의는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가 어때야 돼? 서로 같아야 된다. 이게 포물선이었잖아. 자, 그럼 요 식을 한번 유도해 볼 건데 잘 봐. 그림 한번 살짝 볼게요. 자, 요 그림에다 그냥 가겠습니다. 얘는 잘 보세요. 결국 우리가 구하는 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거지. 근데 잘 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뭐라고 읽으셔야 되냐면 그냥 거리가 아닙니다. 그냥 거리가 아니고 뭐라고 읽으셔야 되냐면 얘를 x 좌표 차이라고 보셔야 돼요.
선생님 왜 그렇죠? 자, 잘 보세요. 요 점의 좌표를 내가 임의로 x, y라고 이렇게 잡아볼게. 그러면 요 P라는 점의 x 좌표가 뭐예요? x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준선이 지금 흐릿해서 안 보이는데 요게 준선이거든? 자, 요 준선이 있는데 요 준선이 바로 뭐냐? x 좌표가 마이너스 P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길이를 구하실 때는 큰 놈의 좌표에서 작은 놈의 좌표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큰 놈의 좌표가 뭐냐면 x좌표 x고요. 작은 놈의 좌표가 뭐예요? 마이너스 p예요. 그럼 x에서 마이너스 p를 빼면 뭐죠? x 플러스 p요. 그러면 요 x좌표 차이라는 건 결국 x 플러스 p다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됐니? 자, 그럼 이거야. 어떤 하나의 동점으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 준선까지의 거리. 자, 첫 번째.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는 x 플러스 p의 제곱이라고 그냥 쓸게요. 그냥 x 플러스 p라고 씁시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거리예요. 그리고 얘를 읽는 말은 이제 뭐라고요? 얘를 읽는 말은 x 좌표 차이라고 읽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목요일부터 이제 문제 풀 때 내가 굉장히 강조를 할 건데 결국 이런 논리거든. 니네 이렇게 비스듬한 거리 구하는 게 쉬울까? 아니면 이거 구하는 게 쉬울까?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거 구하는 게 쉽다는 거야. 그럼 그 논리를 거꾸로 문제 풀 때 적용을 해보면 내가 이 길이가 궁금하거든? 나 이 길이가 궁금해. 이게 답이야. 그럼 뭐 찾으면 돼? 얘와 얘의 x좌표 차이 찾으면 답이라고. 둘이 똑같으니까. 모든 포물선 문제는 저렇게 풀어요. 왜 비스듬한 걸 구하고 있냐고. 그 비스듬한 거랑 똑같은 게 저렇게 편하게 나와 있는데. 알겠지? 근데 그건 이제 문제 풀면서 계속 연습할 거고요. 자, 지금은 식 증명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요. 얘와 얘죠. 근데 얘 뭐야? 점이야. 얘 뭐야? 점이야. 그럼 점과 점 사이에 거리 써. 그럼 루트 x-p의 제곱 더하기 그냥 y제곱이네. 그럼 이게 뭐예요? pf죠. 얘가 뭐고요? ph고요. 그러면 이거 두 개가 어떻다? 같다. 이게 포물선의 정의잖아. 근데 루트가 있으니까 좀 꼴보기 싫으니까 양변을 제곱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 정리하시면 얘는 x-p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대로 제곱하시면 되니까 얘는 x 플러스 p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정리하시면 y제곱은 얘 넘기면 x 플러스 p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의 전체 제곱이 되시는데 자, 이 친구 정리하시면 x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p제곱이고요.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제곱이니까 x제곱 p제곱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결론 4px가 나와요. 그래서 포물선의 방정식 공식은 바로 y제곱은 4px다라는 게 첫 번째. 이렇게 유도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친구는 지금 어떤 형태를 하는 거냐면 그림상으로 보면 얘는 초점의 위치가 항상 초점을 기준으로 분석하자고 그랬잖아. 초점의 위치가 어디 위에 있는 거냐면 x축 위에 있는 형태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거랑 세트로 보셔야 되는 게 밑에 괄호 2번에 있는 건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x제곱이 4py다 라고도 나올 거예요. xy 위치가 바뀐 거.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차함수입니다. 얘는. 그죠? 4p만 이쪽으로 넘기면 y는 4p분의 1 x제곱이니까 이차함수야. 그래서 밑에 그림 봐봐. 거기 그림. 요 그림. 요 그림 보면 이거 뭐야? 에이, 이차함수네 이거. 근데 이차함수 그래프도 뭐라고 배워요 우리? 포물선이라고 배우잖아요. 중3 때. 그죠? 이거예요. 됐죠?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유도가 된 거야? 똑같이 유도가 된 건데 다만 x, y의 위치만 바뀐 거고 자, 이 친구는 그럼 초점이 어디 있나요? 라고 하면 이 친구는 초점이 y축 위에 있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바로 포물선의 방정식의 기본형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 y제곱은 4px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y제곱은 4px니까 요 4p에 네모치시고
자, 요 4라는 숫자는 늘 유지를 해주셔야 돼. 왜? 4라는 숫자가 내가 내 맘대로 정한 숫자가 아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유도된 숫자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 4라는 걸 니네 멋대로 날려버리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포물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x 앞의 개수를 늘 뭘로 봐야 되냐면 4p라고 봐야 돼요. 4p. 근데 p는 뭘 의미하죠? 라고 얘기하면 p는 뭘 의미해? 요 p는 초점의 좌표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y제곱이 16x라고 이렇게 주어지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요 16이라는 숫자는 과연 뭘 의미할까? 4p를 의미한다라는 거야. 그럼 얘가 4p를 의미하니까 결국 4p가 16이 되니까 p라는 값은 4가 될 거고요. 우리가 구하는 초점의 좌표는 얼마가 돼요? 4,0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해서 포물선의 방정식의 기본형까지 오늘 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항상 오늘 한 말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 포물선이라는 도형을 8페이지처럼 기하적 관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 9페이지처럼 대수적 관점으로 볼 거냐. 항상 늘 이렇게 분석하시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목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도 좀 풀어보면서 이제 좀 더 어려운 얘기들 해볼게요. 알겠죠? 네.